네, 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그, 그러면, 오늘은, 멀티레벨 모델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전문가도 계셔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경조 교수님까지 오셨는데, 예, 어, 긴장되네요.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이제 첫째는 인포메이션 바이어스에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셀렉션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멀티 레벨 모델인데 뭐 큰 틀에서는 멀티 레벨 모델도 하나의 미싱 데이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이턴트가 있는 거니까요. 어,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 한 다음에 미션 모델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임피테이션, 그 다음에 프로포스 스코어 웨이팅, 나니그럼 란스판스, 서베이 샘플링까지 가면은 대충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소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걸 한 3월 말, 4월 초, 4월 말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8주에 다 커버를 하면 좋겠지만 보니까 뭐 오늘도 이거 다 못해가지고 두 주로 쭉 나눠서 해야 되니까 앞으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 나중에 피드백을 주시면 조금 뭐 쉽게 하던가 아니면 조금 더 빡시게 하던가 뭐 조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트로덕션과 프로블럼 셋업, 멀티 레벨 모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요까지밖에 못 갔어요. 요까지도 이제 반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 왜냐하면 맥시멈 라이크드 이스티메이션을 한번 제대로 이제 소개를 해야 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조금 그래서 오늘은 어, 그 초반이 깔딱고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은 이게 나중에 깔딱고개가 있는데 어떤 산은 초반부터 막 그런 산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오늘은 초반에 조금 막 달리고요. 이론적으로 뒤로 가서는 오히려 조금 더 재밌어질 겁니다. 네. 어, 자, 통계적 추론, 어, 뭐 과학적, 그러니까 그 통계학은 기본적으로 과학과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를 위한 것이 목적이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어, 좀 다른, 그러니까 그 컴퓨터 사이언스하고는 조금 그 머신러닝이나 이쪽이랑은 시작하는 그 철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를 제가 뭐 다 얘기할 깜냥은 안 되고요. 어, 다만 이제 그 분류를 좀 하자면 큰 틀에서 분류를 하자면 프리퀀스 인퍼런스, 베이지안 인퍼런스, 그다음에 뭐 또 피셔리안 인퍼런스라고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퀀스 인퍼런스는 어, 일종의 연역적 탑다운이라고 연역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 컨피던스 인터벌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95% 컨피던스 인터벌 해석이 사실은 베이지안이랑 프리컨티스트랑 많이 다른데요. 프리컨티스트의 그 컨피던스 인터벌은 이러한 방식으로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는 거를 무한히 반복을 할 때 그것이 출력값을 커버할 확률이 95%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 실험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프리컨테스트 이고요. 베이지아는 그렇지 않죠. 그냥 주어진 데이터에서 귀납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접근법이 다른데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떤 면에서 컴프로마이즈 하려고 하는 게 그 피셔가 했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 책이 뒤에 레퍼런스를 보시면 있는데 요 책이 그 PDF 파일이 프리 어베일러블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잘 쓰여져 있고 재밌게 쓰여져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거든요. 보이나요? 예, 저는 책으로 샀지만 PDF 파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애프로는 뭐 그 부스트랩을 발명하신 대가 중에 대가시죠. 자, 이게 왜 프리 컨테스트 방법이 왜 좀 이상하냐면 이 반복을 한다는 그 컨셉슈얼리 반복을 한다는 게 약간 좀
이러한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간단한 데이터 사고 실험인데 우리가 이제 노멀 세타 1에서 이제 데이터를 n개를 뽑아서 평균으로 세타를 추정하고자 해요. 그럼 그게 ML이 뭐 이제 리저너블한 이스티메이터죠. 근데 이제 샘플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25개로 하느냐 100개로 하느냐가 이제 악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동전거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25개 뽑고 뒷면이 나오면 100개 뽑기로 합시다라고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제 25개 뽑혔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뭐 평균 내는 건 문제가 없는데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럴 때. 그러면 뭐 25개 뽑혔으니까 상식적으로는 25개를 뽑아야 되는 를 가지고 분산을 계산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우리가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니까 무한히 반복을 하니까 이거는 100개와 25개의 컴프로마이즈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평행 우주처럼 이게 뭔가 좀 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은 뭔가 좀 이게 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저기 요즘 한국에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이제 피셔리안 인퍼런스는 그래서 이제 그 라이클리후드 프린서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클리후드 프린서플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정보는 라이클리후드에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런 식의 어떤 파라독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어난 것에 국한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피셔리안 인퍼런스를 이제 결국은 이제 RA 피셔 선생이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이스티메이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라이클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프리퀀티스트 인퍼런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큰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한번 수학적으로 약간 엄밀하게 근데 아주 수학적으로 엄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계학 숫자 수준에서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제 다루고 또 보고자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 뭐냐면 이것도 사실 엄청난 가정이에요. IID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일단 뭐 IID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 F를 아무것도 가정을 하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좁히는 거죠. 그래서 좁히는 것이 뭐 노말이면 노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클래스를 생각하는 거죠. 패밀리를. 그래서 문제를 이제 세타 너를 추정하는 걸로 좁히는 겁니다. 그러면 fy equal 이렇게 fy 세타 널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같다는 거죠. 덴서티 함수가. 네. 그리고 이제 커먼 서포트가 를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IID 어스미션 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인트 덴서티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likelihood라는 건 뭐냐면 nothing but 그냥 조인트 덴서티를 펑션 오브 세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펑션 오브 세타를 본 다음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분으로 보고 이제 세타의 함수만으로 본 다음에 그 세타 그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는 값을 ML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ML이는 데이터의 함수겠죠. 이제 ML과 관련된 띠어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모델이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아이덴티파이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 예, 질문이 왔는데요. 덴서티를 주면 마치 베이지안처럼 푸어를 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덴서티를 준다는 것은 이 모델 데이터에 대한 모형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에 대한 모형을 하는 거고 프라이어를 준다는 것은 이 세타에 대한 모델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더 할 겁니다. 그거에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파이빌리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말 뮤1 더하기 뮤2 1 이런 모델은 아이덴티파이블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1, 0랑
뮤1, 뮤2가 1, 제로랑 제로, 1이랑 같은 덴서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모델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델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게 왜 좋냐면 이 로그 덴서티 펑션의 기대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그 세타의 함수로 봤을 때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추르 테스라 값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쿨백 라이블로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해서 어떤 그 샤넌 콜모그래프 인포메이션 이니퀄리티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요 콜백 라이블로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건 정의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이니퀄리티는 뭐냐면 얘가 항상 난 네거티브라는 게 이니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이퀄이 되는 경우는 두 덴서티가 같을 때 with probability 1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증명은 이제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로그 마이너스 로그 펑션이 스트릭트리 컨벡스 펑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젠센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수학적으로는 이제 단순한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적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의 함이 통각적 함은 결국은 내가 이것을 얘를 내가 fy 세타로 봤을 때 그죠? 세타로 봤을 때 얘가 결국 상수 더하기 L 세타 지로 세타가 되죠. 상수 빼기죠. 빼기 왜냐하면 L 세타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쿨백 라이브러리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랑 L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같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콜모그래프 샤넌 콜모그래프 인포메이션 이니퀄리티에서 주장을 한 게 뭐냐면 이 세타 넣을 때 미니마이즈가 된다는 거를 한 거니까 증명한 거니까 따라서 이 증명이 렘마만의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곳에 이게 지금 그래서 증명하는 팁이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샘플 버전, 그러니까 L 세타에 대한 샘플 버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그라이클리드 펑션입니다. 그럼 로그라이클리드 펑션의 맥시마이저를 ML이라고 부르죠. 지금 그런데 우리 띠어리가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얘는 샘플 버전이니까 얘는 뭐 컨버지를 하겠죠. 이렇게 L 세타로. 그리고 L 세타의 맥시마이저는 뭐냐면은 세타 햇이 되죠. ML이죠. 죄송합니다. 여기죠. 세타 햇이 여기 세타 햇이 맥시마이저죠. 이것의 맥시마이저는 트루 값. 세타 널. 그죠? 세타 널이 맥시마이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지금 LN 세타는 L 세타로 컨버지 할 테니까 이것을 맥시마이즈하는 세타 햇은 세타 널로 가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그러냐는 것이 어떤 조건 하에서 그렇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위컨시스턴시, 컨버전스인 같은 얘기입니다. 위컨시스턴시랑 컨버전스인 프라이오리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버전스 인프라이오리티가 이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데 그게 이 고를 위해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뭐 세타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컴팩트 셋이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위컨 컨버전스가 이 함수가 그죠? 이 함수가 L 세타로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L 세타가 Ln 세타가 L 세타로 컨버지하는 이것이 그냥 하면 컨버지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유니폼해야 된다는 것. 세타에 대해서 유니폼하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얘는 맥시마이저가 유니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세타 헷 자체는 유니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의 맥시마이저는 유니크해야 돼. 맥시마이저. 그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두 번째 조건, 이 두 조건 하에서 이제 컨버전스가 성립한 위 컨버전스가 성립한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컨버전스 인플라우티라는 것은 뭐 이것이 데피니션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타 헷이라는 것은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분포를 따릅니다. 그죠? 이렇게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게 어떤 참 평균을 중심으로 했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세타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면 확률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도 세타에서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입실론 프라이오리티를 주면 프라이오리티를 입실론을 해서 그걸 바깥으로 하는 걸 하면 이제 양쪽을 쪼갤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프라이오리티가 이제 요 면적의 합이 입실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시메트리 가면 반씩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n이 커지면 어떤 일이 근데 이거는 지금 주어진 하나의 n에 대해서 한 거고 n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n이 커지면 이 쉐입이 뭐 분산이 예를 들어서 분산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분산이 줄어드니까 얘가 더 이렇게 홀쭉해지겠죠. 그죠?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꼬리 확률이 훨씬 더 작아지죠. 이 양쪽 꼬리 확률이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작은 그러니까 입실론을 아무리 작은 입실론을 주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이 꼬리 부분에 대한 확률이 줄어들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n 이상으로. 그게 이제 그래서 이 n은 이제 어떤 주어진 입실론에 그리고 또 뭐 세타에도 디펜드하겠죠. 근데 입실론에 디펜드하는 게 핵심이고요. 음, 두 번째 이제 컨버전스가 유니폼 컨버전스 이거는 좀 해석학적인 얘기인데 뭐 그 n이 이제 많은 경우에 이게 원래 세탄 이건데 요게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그죠? 예, 요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파이를 하지 않으면 결국 리미트가 플랫이니까 플랫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컨버지 할지 모르는 거죠. 컨버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MLE가 컨버지 하지 않는다. 자, 거기까지 지금 첫 번째 이론이 컨버전스입니다. 위컨시스턴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노멀러티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용어를 조금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스코어 펑션 그 전에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 네거티브 해시안, 그러니까 로그라이크를 두 번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를 취한 것을 인포메이션 펑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피셔의 공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얘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보시면 얘는 세타의 함수이자 y의 함수예요. 세타의 함수이자 y 함수인데 얘를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얘를 이제 세타 y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그게 그러면 이게 세타의 함수 매트릭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expected feature information이라고 이제 엄밀하게 부를 수 있고요. 여기에 그렇지 않고 세타 자리에 세타 햇을 플러그인 해주면 얘는 y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포메이션 펑션 자체가 옵저버드 인포메이션 자체가 이제 그 데이터로부터 계산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뭐 어떤 걸 쓰는 게 좋으냐 뭐에 대해서 뭐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힌클레이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언젠가 얘기를 하겠지만 얘가 더 좋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 분산 추정 같은 측면에서는 얘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스펙티드가 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세타 햇의 베리언스를 계산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평균 어, x바의 평균을 계산해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파라미터의 함수가 되잖아요. 그 베리언스 자체는 그거에 해당되는 개념의 익스펙티드고요. 이것을 다시 샘플로 플러그인을 하잖아요. S 제곱으로 플러그인을 해서 계산을 하면 그게 옵저버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샘플로부터 계산되는 그러니까 베리언스 햇은 S 스퀘어 디바이드 바이 N일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요거 옵저버드 피시 인포메이션에 해당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성질인데 이제 그 스코어 펑션의 두 가지 첫 번째 성질은 기대값이 0이다. 두 번째 성질은 분산이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와 같아진다. 이게 이제 이것을 워낙 중요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하면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틀렛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 퍼스트 모먼트 퍼스트 오더 바틀렛 아이덴티티 이거는 세컨 오더 바틀렛 아이덴티티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워낙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증명을 또 하자면요. 증명은 이제 요거는 이제 도미네이팅 메저라고 하는데요. 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덴서티 펑션이라는 것이 어떤 도미네이팅 메저 하에서 디라이브 된 거기 그냥 덴서티를 적분하면 1이 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덴서티를 적분하면 1이 된다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세트에서 미분을 해주면 0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인테그럴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뭐 함부로 이렇게 어떻게 되냐고 이제 좀 걱정을 하겠지만 통계학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샥 바꿔서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뭐 요거 자체가 이제 이렇게 로그 펑션을 미분한 거부터 계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증명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제 스코어 펑션의 기대값이 0이라는 스코어 펑션의 기대값이 0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이거 자체가 근데 이미 벡터입니다. 왜냐하면 스코어 펑션이 벡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벡터이기 때문에 얘를 양변에 미분을 하려면 그냥 컬럼 벡터를 또 컬럼 벡터를 미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 벡터를 미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즈를 붙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매트릭스예요. 사실은 매트릭스. 그래서 P by P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으로 인테그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체인 뭐야 프로덕트 룰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룰처럼 들어가고 그래서 첫 번째가 보면은 어, 첫 번째가 기대값이니까 기대값은 건데 그 피셔 인포메이션을 마이너스 한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또 역시 스코어 타임스 덴서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결국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됐고요. 둘 다 엄청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뭐를 할 수 있냐면은 MLE의 어신다티브 노멀러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E라는 것은 그 로그라이클들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스코어 이퀘이션을 솔루션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니까 이걸 만족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 요게 이제 세타 널에 대해서 전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이거는 중간값 정리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한 거예요. 그냥 미분 가능하니까 전개를 해주면 그게 1차 미분한 게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타 스타는 뭐냐면 어떤 요 두 지금 세타 그러니까 지금 한 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이걸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그래놓고 이제 얘는 요 안에 있는 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얘를 보는 거죠.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어차피 이 세타 햇은 세타 널로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세타 스타도 역시 세타 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세타 스타는 세타 널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인포메이션 이 샘플 에버리지니까 얘는 이제 그 기대값으로 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넣어주면은 집어넣어주면 얘가 이제 이걸로 가는 거니까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바뀌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어프락시메이션이 돼가지고 여기 리트로 P1이라는 노테이션 썼는데 얘는 뭐 컨버전스 투 지로 인프라리티 노테이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얘는 왼쪽은 원래 난리니어예요. 난리니어. 왼쪽은 난리니어인데 그거를 리니어 펑션으로 리니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리니어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 이거 자체는 IID거든요. 그죠? 이거 자체는 S 얘는 이거는 지금 non-linear function of y12 굉장히 이거를 이제 어떤 yi들이 IID이기 때문에 그 yi들의 펑션도 IID예요. same 펑션도. 그래서 얘가 IID이기 때문에 CLT가 센트럴 리밋 티어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 자체는 이제 센트럴 리밋 티어렘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보면은 얘의 기대값은 0이고 얘의 베이리언스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그렇게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얘가 노말로 가는 거예요. 얘가 노말로 가니까 얘는 상수고 그래서 이제 노말 부분의 상수 부분이 이제 양쪽에 곱해지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이미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서로 캔슬 아웃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미스픽스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두 번째를 사용하지 않고 첫 번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 하이트가 샌드위치 포뮬라 뭐 이런 거 했던 거가 그건데요.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프로퍼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시너팅 노멀러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성질이 세 번째 성질이 뭐냐면은 크레머라우 이제 저는 학부 때는 이거를 크레머라우 바운드라고 했는데 라우 크레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적으로 이게 아마 크레머는 이제 미국에 있는 교수고 라우는 이제 그 인도에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디스터비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라우 크레머로 이제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둘이 조인트 워크를 한 게 아닙니다. 둘이 조인트 워크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독립적으로 서로 같은 걸 발견했는데 시차를 좀 두고 발견한 겁니다. 근데 마치 둘이 같이 발견한 것처럼 인식되기 쉽죠. 자, 뭐냐면 어떤 통계량이죠. 그냥 단순하게 통계량의 기대값을 취하면 기대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그 기대값에 대해서 언바이즈드 이스티메이터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그 기대값에 대해서 언바이즈드 이스티메이터인데 그 베리언스가 하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한이. 그런데 하한이 이렇게 예쁘게 인포메이션으로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이 언바이즈드 세타 우리가 관심 있는 파라미터가 세타라고 한다면 결국 세타 K 세타는 미분해주면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어 바운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세타에 대해서 언바이즈드 이스티메이터 한 이스티메이터에 어떠한 이스티메이터도 그 베리언스의 하한이 있는데 그 베리언스의 하한은 one of 이게 뭐랑 같으냐면은 베리언스 오브 세타 헤드 MLE의 근사적 어심타틱 베리언스를 갖죠. 그래서 그 결론 이 논리의 함의는 뭐냐면 MLE가 라우 크레머 로어 바운드를
어치브한다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asymptotically efficient하다, 옵티말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체의 증명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수학적 툴은 코시-시바르츠 이니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리뷰입니다. 그러니까 MLE에 대한 기본 이론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물론 뭐 MLE의 다른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한 학기 내내 할 수도 있는 분야이긴 한데요. 아주 줄이고 줄여서 30분에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MLE 그러니까 보시면은 RA 피셔 선생이 여기까지는 한 거예요. RA 피셔 선생이 한 게 여기까지. 띠어렘 2까지 뭐 하신 거고 이제 1940 근데 그 피셔 선생이 뭐 활동하신 게 1925 이때 뭐 이 페이퍼를 나온 거니까 이제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22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00년 전에 이제 MLE에 대한 기본 이론이 나와서 그게 결국 뭐냐면 라이클리우드를 가지고 어떻게 인퍼런스를 프리퀀티스 인퍼런스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틀을 파운데이션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뭐 그 당시 그 전에는 메소드 오브 모먼트 이스티메이션 같은 게 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메소드 오브 모먼트 이스티메이션보다 이제 이게 더 훨씬 더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1945년에 이것의 그 MLE에 대한 어떤 옵티멀리티가 증명이 됐으니까 거의 이제 그 파라다이스가 그 장밋빛 미래가 이제 제시가 된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그 학자들이요 기뻐하라. 주님 구주가 오셨다. MLE를 쓰면 된다라고 너무 해피한 기술적 낙관론이 이제 펼쳐졌는데 이제 우울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948년에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항상 되지 않는다. 뭐냐면 어떠한 노이센스 파라미터가 있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관심 파라미터가 있고 관심 없는 그걸 추정하기 위해서 관심 없는 파라미터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관심 없는 파라미터가 이제 디멘전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MLE 띠어리 자체는 이거거든요. MLE의 띠어리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n이 증가를 해도 P는 디멘전은 픽스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 문제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현실 문제는 현실은 항상 그 인간의 머릿속에서 관념보다 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이만 앤 스캇이란 두 분이 이제 이러한 이그젬플 가지고 설명을 이거를 ML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델 뭐냐면 간단한 모델이죠. ML에서 파라미터가 뮤 i가 있고 시그마가 있는데 시그마 스퀘어인데 이게 관심 파라미터예요. 관심 모수. 그러면 이 관심 모수고 근데 얘는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추정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ML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추정을 하는데 얘를 집어넣어서 보면 이게 이렇게 심플리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모델 하에서 이걸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이게 나와요. 시그마 스퀘어. 그러니까 같지 않죠. 그러니까 MLE가 바이어스가 됐을 뿐만 아니라 샘플 사이즈가 증가를 해도 이러한 문제에서는 샘플 사이즈가 증가해도 바이어스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보통 MLE는 2세다 파에서는 그러니까 2세다 파에서는 MLE가 언바이즈된 건 아닙니다. MLE는 바이어스가 있어요. 보통 n분의 1의 오더로 바이어스가 있어요. 바이어스가 있는데 그 바이어스가 n이 커지면 줄어듭니다. n이 커지면 줄어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n이 커져도 줄어들지 않죠. 이 경우는 n이 커져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 노토리어스한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완전히 지금도 완전히 풀린 문제라고 할 수 없는데요. 물론 여기 계시는 이경조 교수님 같은 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H. 라이클리드라고. 자,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되는 어떤 인투이션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피셔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파라미터 오브 인터레스트예요. 이게 노이센스 파라미터. 자, 그런데 이제 세타 둘 다 모르니까 이제 세타 1을 추정하기 위해서 세타 2도 같이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 요게 이제 결국 이게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여기 n분의 1을 곱하면은 이게 variance hat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variance hat 1은 1 over n I 슈퍼스크립트 1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의 함의는 뭐냐면 우리가 세타2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에 따라 세타1 추정량의 분산이 각각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세타와 세타2에 대한 를 어떻게든 값을 안다고 치고 계산을 했을 때는 그냥 파라미터가 얘만 있는 거예요. 세타 1만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산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세타 2가 모르는 경우에는 걔를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얘는 이게 빼주고서 얘가 지금 파지티브 난네가티브 대핀이기 때문에 빼주고서 이거를 인버스를 취해주기 때문에 얘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안에가 작고 그래서 분산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말이 되죠. 내가 세타2를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는 일종의 코스트라고 생각하고요. 정해진 코스트 상에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세타1도 추정하고 세타2도 추정하고 그러면 이게 세타2를 추정하는데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세타1을 추정하는데 방해를 줍니다. 방해를 줍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방해를 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분산이 커진다는 걸 수도 있고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에러가 더 발생하는. 그래서 pay the price. 다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pay the price. 그래서 이거는 프라블럼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라블럼이고 노이먼 스캇이 솔루션을 준 건 아닙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그죠?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제 제임스 이제 스타인이 스탠퍼드 대학 교수고요. 제임스는 박사과정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과정 학생이 완전 대박을 친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교수 잘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그 통계학계에 굉장히 큰 반향, 샤킹한 이게 이제 컨퍼런스였어요. 버클리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어떤 컨퍼런스가 있는데 수리통계학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뭐냐면 이러한 모형이 있을 때 MLE는 이러한 모형의 MLE는 그냥 XI거든요. XI. 근데 얘보다 더 나은 항상 그러니까 모든 뮤I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유니폼리 더 MSE를 작게 해주는 그런 추정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노이만 스캇은 문제가 있다는 것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에 대한 얘기를 못 해줬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나의 그 출구를 발견한 겁니다. 뭐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야리꾸리한데 이게 지금 뭐냐면 얘를 평균 전체 평균에서 빼준 다음에 그걸 또 b를 곱해서 이렇게 더해준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재밌는 그 에프론이 이제 나중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루스트레이트하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뭐냐면 1971년인가 그 이제 야구 선수 18명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타율을 계산한 거예요. 타율을 계산을 했는데 이제 시즌 시작하는 초반 90번 휘두른 거, 90번 휘두른 것만 가지고서 통계를 냈어요.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데이터를 내고 시즌이 다 끝나면 전체 값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 90회는 샘플이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샘플. 그러면 이게 18명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지금 아이가 결국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게 ML이에요. 그러니까 이 ML이란 건 뭐냐면은 그냥 그 90회 휘두른 것만 가지고 평균 낸 거예요. 타율. 그죠? 그리고 참값이에요. 시즌 다 끝나고.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똑같은 조건 하에서 제임스 스타인 이스티메이트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죠? 이 사람은 꼴찌였죠. 이 꼴찌가 역시 꼴찌인데 꼴찌가 역시 꼴찌 됐지만 그래도 성적이 좀 올라갔죠. 그죠? 이 사람 개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초반에 부진하다가도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좀 메이크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만 가지고 완전히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은 완벽하게 운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아주 평생에 거쳐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의 참 값이 이렇게 있지만 초반만 가지고서 판단을 하면은 우리가 운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임스 스타인은 그거를 이제 좀 줄여준 겁니다. 그 운의 역할을 줄여주는데 좀 오버로 줄여주죠. 오버로 줄여줍니다. 이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접근을 슈링키즈 방법이라고 합니다. 슈링키즈. 이제 평균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슈링키즈의 해석은 결국 뭐냐면 각자 인디비주얼 모델과 요게 풀이죠. 요 풀과 R이 있어요. 풀 모델은 뭐냐면은 풀 모델은 인디비주얼 모델이에요. 인디비주얼 모델. 그리고 리듀스드 모델은 뭐냐면 콤바인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콤바인드 모델은 뭐냐면 다 같다. 개인 차이는 없다라고. 개인 차이는 없다. 말도 안 되는 모델이지만 어, 일종의 사고의 극단이에요. 사고의 극단으로서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의 극단으로는 개인 차이는 없다. 다른 어나더 극단은 뭐냐면은 개인 간의 차이가 천지 차이다. 운의 요소는 없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럼 그, 그 중간을 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베이지안 엠피리칼 베이지 이스티메이터예요. 그래서 그 베이지안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결국 원래 그 베이지안의 가장 장점이 이게 좀 얘기가 벗어나는 것이긴 합니다만 베이지안의 장점이 이 그 노이센스 파라미터 문제를 인테그레이트 아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테그레이트 아웃으로. 그러니까 프리콘테스트가 왜 어렵냐면 프리콘테스트는 이거를 플러그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엄밀하게 얘는 적분해서 일이 안 돼요. 이게 이게 적분해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베이지아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어떤 인테그레이트 아웃 관점에서
그 노이즈 파라미터를 해결해 주는 거니까 이 시링키지 이스티메이터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은 베이지안 아이디어를 프리컨티스트처럼 이렇게 빌려온 거예요.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요 두 개를 이제 컴바인 하면 이게 덴서티고요. 이게 덴서티고 이게 모델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델이고 이게 프라이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파스테리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파스테리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제 굳이 제가 이제 그거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스테리어는 density, likelihood, part 곱하기 prior. 그러면 이제 prior를 넣어줌으로써 이, 이 부분이 얘를 조금 시링키지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function of 뮤의 펑션으로 보면은 여기에도 이게 익스포넨셜 안에 쿼드라틱 펑션이거든요.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노말이에요. 노말. 그래서 그냥 익스포넨셜 띄고 뮤에 대한 함수를 놓고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데이터와 프라이어 간의 컨벡스 콤비네이션이에요. 데이터와 프라이어 컨벡스 콤비네이션으로 파스텔 민이 나오고 이제 분산이 이제 실제로 줄어듭니다. 얘는 항상 이제 시그마 스퀘어보다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베이지안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링키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시링키지를 해주는 것이 노이센스 파라미터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베이지안 인터프리테이션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시링키지 아이디어를 더 본격화한 게 리치입니다. 리치 리그레션. 그러니까 리치라는 것은 결국 파라미터 이게 지금 리그레션 셋업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그레션 셋업에서 P가 많아지는 거예요. P가 코베레이트가 아주 많아지면 심지어 N보다 더 많아져.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시링키지를 해서 이제 처음에는 얘를 이제 어떤 인버스가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뉴머리컬 테크닉으로 했는데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앞에서 얘기한 그 제임스 스타인 이스티메이터의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결국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리치 리그레션은 이제 뉴머리컬. 그러니까 이게 그 L2 페널티를 임포즈하는 거랑 같아지는 것이고 그것은 요 L2 페널티 임포즈하는 것은 앞에서 이 베이지안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얘가 이게 L2 페널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라이클리드잖아요. 그러니까 페널티 없이 얘만 맥시마이즈 해주면은 이제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좀 시링키지를 해주기 위해서 베이지안으로 프라이어를 걸어주면 그게 L2 페널티가 되고 그게 이제 그 리치 리그레션으로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그 팁시로니가 이거를 L1으로 이제 해가지고 라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제임스 스타인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전에 베이지안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고. 근데 베이지안은 또 피셔한테 굉장히 핍박을 받았죠. 뭐 그 제가 뭐 그거를 다 이야기할 깜냥은 못 돼서 합니다만 피셔는 이제 베이지안은 새를 잡는데 대포를 쓴다라고 새를 잡는데 대포를 쓰려고 한다고 비난을 했고 심지어 그러면서 새도 못 잡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굉장히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베이지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핍박을 버티고 다시 이렇게 이제 부활을 한 거죠. 나중에 MCMC를 만나면서. 자, 굉장히 컨셉슈얼리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 리치는 바이어스를 생기지만 바이어스를 희생을 하고서 베리언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결국 어떤 잘
튜닝 파라미터를 이 람다 튜닝 파라미터를 잘 잡아주면은 그 민스퀘어 에러 측면에서 OLS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것이 결국 제임스 스타인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임스 스타인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언바이즈드가 아니에요. 얘는 프리 컨테스트 측면에서 언바이즈드가 아니지만 이 여기서 보시면은 민스퀘어 에러 측면에서는 그죠? 이런 모델에서 언바이즈드는 XI예요. XI. 얘는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바이어스가 있지만 바이어스를 희생을 하고 MSE를 에서 게인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가 이제 그 어떤 그 도입 부분, 그러니까 그 멀티레벨 모델을 소개하기 위한 도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 할애를 해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멀티레벨 모델은 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모델을 좀 소개를 하자면 이제 결국 파라미터를 그죠? 어떤 파라미터의 일부를 랜덤 파라미터로 보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랜덤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슈링키지 이펙트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이제 그 멀티 레벨 모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실제로 많은 데이터가 이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그 클러스터된 구조가 있는 거죠. 서브젝트가 있고 제 반복이 있는 경우 이러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구조를 무시하고 그냥 IID처럼 생각하고 분석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구조를 그 구조를 모델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를 모델에 넣어주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모형이 이제 뭐냐면은 내가 인디비주얼 이펙트가 인터셉트에만 있고 인디비주얼 이펙트가 인터셉트에 있고 그 트리트먼트 어떤 그 코베리티에는 다른 코베리티에는 공통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뭐 이제 어떤 그렇게 되면 이 인터셉트 부분은 이제 슈링키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랜덤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랜덤 이펙트 모델, 흔히 말하는 랜덤 이펙트 모델이고, 뭐 클러스터 데이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제너럴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투 레벨로 생각을 해서 레벨 1은 뭐냐면은 그 각 개인별로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개인 파라미터가. 모델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 모델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J 코베리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J는 타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J가 타임이면 그 타임별로 코베리트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고 이제 그 어, 그 개인별 서브젝트 스페시픽 파라미터가 있겠죠. 그다음에 레벨 2 모델은 그 개인별 파라미터를 어쨌든 집단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비트윈 서브젝트 모델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모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통되는 그러니까 개인 파라미터는 공통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공통되는 파트가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개인으로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니? 그 둘로 이제 쪼개서 보면 공통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공통되는 부분에서는 내가 코베리티로 설명되는 그 개인의 예를 들어서 에이지 그룹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면 에이지, 젠더 등등 어떤 개인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레이스 그런 거는 이제 코베리티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베리트 넣어주고 그래도 그걸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부분, 그죠? 관측되지 않는 부분, 뭐 내가 어떤 그 그죠? 유전자의 어떤 특별한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성격이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그 유전자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인디비주얼 이펙트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면 그게 결국 이런 식으로 그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줘서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어줘서 그러니까 이게 레벨 1 모델에 레벨 2 모델을 집어넣어서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믹스드 이펙트 모델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픽스드 이펙트 그러니까 픽스
뭐 모델을 시스테매틱 파트와 랜덤 파트로, 그러니까 이거는 픽스드 시스테매틱 파트죠. 얘는 시스테매틱인데 랜덤인 거예요. 얘는 화이트 노이즈, 퓨어 랜덤. 그러니까 뭐냐면 퓨어 랜덤.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히 설명할 수, 나한테 있는 코버레이터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얘는 그래도 얘는 뭐냐면 그래도 랜덤이긴 하지만 시스테마틱하게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가 얘를 픽스드로, 물론 얘를 픽스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픽스드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값이 튀는 거예요. 프라이스를 페이하기 때문에 얘를 슈링키즈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이 베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베타 외에 어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랜덤으로 해서 그냥 슈링키즈를 씹히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매트릭스를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이미 어떤 베이지한, 얘가 프라이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얘를 베이지한 투 레벨, 그러니까 투 레벨 모델을 한다는 거랑 베이지안을 해서 프라이어를 이렇게 파라미터 인포메이티브 프라이어를 준다는 것. 그러니까 그거랑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이 프라이어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도 역시 추정을 할 것이고, 그 추정하는 방식이 프리컨티스트 방법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베이지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두 개를 콤바인해서 베스트 프리딕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조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인트를 가지고서 조인트 노말이기 때문에 이 컨디션의 익스펙테이션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게 베스트 프리딕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를 추정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나옵니다만, 이 파라미터 일단 이 베타 파라미터 파트는 어 아까 그 얘를 프라이어를 가지고 나서 맥시마이즈 해주는, 그러니까 이거를 조인트 라이클루드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이게 지금 둘 다 노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덴서티를 써주면 그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텀이 쿼드레틱 하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니마이즈하는, 그러니까 이제 라이클루드를 맥시마이즈를 해주는 거랑 이걸 미니마이즈, 조인트를 미니마이즈하는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것을 결국 그 쿼드레틱 이퀘이션이니까 이것을 풀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가 이제 믹스드 모델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에, 핸더슨 굉장히 아주 옛날 옛날 아이디어입니다만 아직도 유효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컴퓨팅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컴퓨팅이 좀 쉽게, 이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 인버전을 디멘전이 작아지는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된 것이고요. 이제 지금은 컴퓨테이션이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뭐 EM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라이클리후드를 조인트 덴서티를 이게 지금 레벨 1 모델이고 이게 레벨 2 모델이니까 이거를 이제 그 랜덤 이펙트 파트에 대해서 인테그레이트 아웃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모델 파라미터의 함수로 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결국 이게 미싱 데이터는 미싱 데이터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미싱 데이터 테크닉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인테그럴이 들어가니까 어려우니까, 계산이 어려우니까 EM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계산이 이제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EM 알고리즘을 이제 쓰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죠. 결국 AI가 얘가 이제 레이턴트니까 조건부 기대값은 결국 density of AI given yi 파라미터 파라미터. 이것에 대해서, 근데 파라미터인데 이 파라미터를 커런트 파라미터.
대해서 이 조건부 기대 값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게 E 스텝이고요. M 스텝은 이제 이것을 맥시마이즈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자체는 어, 지난 그동안 말 설명드린 거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E 스텝, M 스텝으로 해서 파라미터를 할 수가 있고요. 어, 만약에 지금 이 경우는 노말이니까 이게 파스텔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클로즈 폼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GLM이나 이럴 때는 이 스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GLM은 이제 랜덤 이펙트를 이렇게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랜덤 이펙트가 인터셉트가 랜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EM을 쓰려고 할 때 이 스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내용은 어, 이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그 멀티 레벨 모델에서 파라미터 추정과 그 어떻게 응용하는 것에 대해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레코드 가운데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시링키지 이스티메이터를 말씀하실 때 현대에서 실제로 현대가 뭐죠? 현재 예, 그럼요. 지금은 뭐 엄청 많이 씁니다. 물론 제임스 스타인 이스티메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시리키즈 방법은 완전히 지금은 그냥 스탠다드 놈입니다. 예. 개념 뭐 유전체 분석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코베레트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MLE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요즘 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의 시링키즈 방법이 있는데요. 뭐 라쏘니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지금은 라쏘보다도 훨씬 라쏘가 1991년인가에 나왔는데 그것도 벌써 20년 된 거니까 지금은 어, 뭐 머신러닝이나 이쪽에서는 훨씬 더 많이 어드밴스 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